한국은 그저 미국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라 아닌가요? 여기 미국에서 공부하는 일본의 한 교환학생이 있습니다. 일본에 대한 자부심으로 살아왔던 그는 한국을 특정한 증거도 없이 무시했는데요. 하지만 한 교수의 수업을 통해 한국의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되면서 행동이 이상해졌다고 합니다. 그는 스스로 믿을 수 없는 한국의 실제 모습, 자료, 통계를 바라보면서 결국 교수를 찾아가서 소리쳤다고 하는데요. 과연 그날의 역사 수업에서는 한국에 대한 어떤 내용이 담겨 있던 것일까요? 제 이름은 히로입니다. 미국에서 공부하는 일본인 교환학생이었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역사 수업이 될 예정이었답니다. 하지만 때로는 작은 질문 하나가 존재조차 몰랐던 거대한 것을 들춰내기도 하죠. 저는 손을 들고 물었어요. 스미스 교수님, 왜 모두들 한국을 의식하나요? 그들은 그저 미국의 도움이 항상 필요한 작은 나라 아닌가요? 교실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한국계 미국인 학생들이 눈을 크게 뜨고 서로를 바라보는 걸 느꼈어요. 제가 뭔가 잘못 말했나요? 속이 불편해졌답니다. 하지만 스미스 교수님은 화내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미소를 지으셨죠. 그는 회색 머리카락과 당신을 꿰뚫어보는 듯한 밝은 파란 눈을 가진 키 큰 미국인 교수님이었습니다. 그는 교실 앞쪽에 큰 화이트보드로 걸어갔어요. 큰 글씨로 써 내려갔습니다.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스미스 교수님이 노트북을 닫으며 말했어요. 히로군, 정말 훌륭한 질문이야. 오늘의 수업 계획을 완전히 바꿔야겠군. 다른 학생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평범한 일이 아니었어요. 이 교수님은 절대 수업 계획을 바꾸지 않았거든요. 교수님은 말했어요. 여러분, 한국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잊으세요. 그들의 힘과 군사력에 대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의 대부분은 틀렸습니다. 아주 크게 말이죠. 저는 의자에 바로 앉았어요. 이제 정말 흥미가 생겼답니다.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과 나눌 내용은 놀라울 수 있어요. 그가 말했어요. 그리고 컴퓨터에서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러시아 억양의 깊은 목소리가 교실에 울려 퍼졌어요. 한국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다릅니다. 그들의 군사력에 대한 우리의 모든 자료는 틀렸습니다. 그들이 원한다면 단 일주일 만에 핵무기를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이 교수님이 녹음을 일시 정지했어요. 이건 러시아 정보원의 말입니다. 그의 발견은 러시아가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죠. 스미스 교수님이 저를 똑바로 쳐다보셨습니다. 히로군, 자네의 질문은 사실 전문가들이 수년간 저질러온 가장 큰 실수 중 하나를 보여줬어. 한국의 진정한 힘을 과소평가하는 것 말이야. 얼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제 질문이 이런 논의를 시작했다는 것에 부끄러워해야 할지 자랑스러워해야 할지 확신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가 버튼을 클릭하자 화면에 매끈한 전투기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FA-50 전투기입니다. 평범해 보이죠? 하지만 러시아 군사 전문가들은 이것이 미국의 F-16Z기만큼 혹은 그 이상의 성능을 발휘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는 더 많은 사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거대한 자주포, 전차, 그리고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방식으로 훈련하는 군인들이었죠. 한국은 공식적으로 약 2.7%의 자금을 국방에 사용합니다. 하지만 그 숫자는 모든 것을 말해주지 않아요. 그들이 하고 있는 모든 것을 계산하면 실제로는 4.5%에 가깝죠. 엘레나라는 소녀가 손을 들었어요. 하지만 교수님, 그건 여전히 미국이 쓰는 것보다 적지 않나요? 이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질문이야, 엘레나. 한국은 군사 효율성 면에서 세계 3위입니다. 가장 큰 군대를 가진 것은 아니지만 다른 나라는 비교할 수 없는 효율성을 갖고 있죠. 그러더니 그가 제 턱이 빠질 정도의 영상을 보여주었어요. 수백 개의 작은 드론들이 함께 날아다니며 마치 새떼처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함께 방향을 바꾸고 흩어졌다가 완벽하게 다시 모였죠. 교수님은 설명했어요. 이것들은 한국의 드론 군집입니다. 중국이나 러시아 드론과 달리 이것들은 통신 방해를 받더라도 임무를 완수할 수 있답니다.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이건 제가 배웠던 한국이 아니었어요. 다음으로 그는 생각보다 더 빠르게 장애물 코스를 통과하는 군인들의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한국 특수부대는
때때로 미 해군실보다 더 빠르고 정확하게 움직입니다. 그가 말했어요. 저는 가능한 빨리 메모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교수님이 비밀을 공유하는 것처럼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어요. 하지만 그들의 가장 인상적인 성과는 킹스파이더 시스템입니다. 이것은 모든 군사부대를 실시간으로 연결하고 적의 행동을 78% 정확도로 예측할 수 있는 AI죠. 이는 비슷한 미국 시스템보다 약 15% 더 좋은 성능입니다. 교실은 펜이 떨어지는 소리까지 들릴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교수님을 응시하고 있었어요. 스미스 교수님이 다시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히로군, 자네는 여전히 한국이 그저 미국의 도움이 필요한 작은 나라라고 생각하나? 저는 천천히 고개를 흔들었어요. 아니요, 선생님. 제가 틀렸습니다. 스미스 교수님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게 국제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이야. 다른 나라들, 특히 조용히 자신의 힘을 키워온 나라들을 절대 과소평가하지 마. 한국은 숨겨진 호랑이야. 강력하지만 인내심 있게 아무도 볼 수 없는 높은 풀숲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지. 다음 날 스미스 교수님의 수업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일찍 교실에 도착했는데 저만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거의 모든 학생들이 이미 와서 흥분된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스미스 교수님이 들어오자 교실은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모두 한국에 대한 논의를 계속하고 싶어 하는군요. 틀린 말이 아니었어요. 저는 밤늦게까지 한국의 군사력에 대해 인터넷을 검색했지만 제가 찾은 내용은 스미스 교수님이 알려주신 것과 달랐습니다. 마치 두 개의 다른 한국이 존재하는 것 같았어요. 공개 보고서에 있는 한국과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실제 한국이었죠. 오늘은 한국의 숨겨진 강점을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스미스 교수님이 시작했어요. 그는 프로젝터를 켜고 동아시아 지도를 보여주었습니다. 히로군, 자네가 이 모든 논의를 시작한 질문을 했으니 앞으로 나와 한국을 가리켜보겠나? 심장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어요. 천천히 교실 앞으로 걸어가며 모두의 시선이 느껴졌죠. 중국 끝에 매달린 작은 반도를 가리켰습니다. 스미스 교수님이 말했어요. 정확하네. 자, 한국의 위치에서 무엇을 발견했나? 지도를 자세히 살펴봤어요. 주변의 큰 나라들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중국, 러시아, 일본 같은 나라들 말이에요. 스미스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하네. 하지만 어제 배운 것을 기억해보게. 겉모습은 속일 수 있으니 말일세. 그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겨 다채로운 차트를 보여주었어요. 이것은 각 나라들이 군사 연구에 얼마나 투자하는지 보여줍니다. 한국은 이 목록에서 4위로 3배나 큰 나라들보다 앞서 있죠. 자리로 돌아가며 그 의미를 생각해봤어요. 어떻게 그렇게 작은 나라가 그렇게 많은 돈을 쓸 수 있을까요? 스미스 교수님이 책상 모서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이야기 하나 들려드릴게요. 1950년 한국 전쟁 후 한국은 완전히 파괴되었어요. 사람들은 굶주렸고 건물들은 폐허였죠. 그들에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황폐해진 도시와 굶주린 아이들의 흑백 사진을 보여주었어요. 보기가 힘들었답니다. 대부분의 나라라면 포기했을 거예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죠.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제 할아버지와 그가 들려주신 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스미스 교수님은 말을 이어가며 교실을 걸어다녔어요. 70년 동안 한국은 스스로 재건했습니다. 단순히 건물과 도로만이 아니라 훨씬 더 중요한 것들로요. 지식과 기술이었죠. 그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겨 복잡해 보이는 잠수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으로 전적으로 한국인들이 만들었어요. 물속에서 정확하게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엘레나가 다시 손을 들었어요. 하지만 교수님, 어떻게 핵무기와 경쟁할 수 있나요? 러시아나 중국 같은 나라들은 핵폭탄을 가지고 있잖아요. 스미스 교수님이 말했어요. 또 하나의 훌륭한 질문이군. 한국은 핵무기를 갖고 있지 않아요. 적어도 공식적으로는 말이죠. 하지만 그들은 다중정밀 타격이라는 것을 개발했습니다. 하나의 큰 핵폭탄 대신 수백 개의 작은 미사일을 정확히 목표물에 명중시킬 수 있어요. 그는 미사일 시험 영상을 보여주었어요.
미사일은 바다의 작은 목표물을 정확히 맞췄습니다. 현무사라는 이 미사일의 오차 범위는 1에서 2m 이내입니다. 스미스 교수님이 설명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집에서 농구공을 던져 10블록 떨어진 쓰레기통에 넣는 것과 같아요. 더욱 놀라운 것을 보여주셨어요. 수백 개의 작은 로봇들이 함께 강을 가로지르는 다리를 만드는 영상이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움직이며 사람의 조종 없이도 서로 돕고 있었죠. 한국은 로봇공학과 AI 분야의 세계적인 선두주자입니다. 그가 말했어요. 그들은 화재를 진압하고 재난에서 사람들을 구조하고 심지어 전쟁에서도 도울 수 있는 로봇을 개발하고 있어요.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한국이 그렇게 강하다면 왜 모든 사람이 알지 못하나요? 스미스 교수님은 마치 그 질문을 기다렸다는 듯이 미소 지었어요. 그게 가장 흥미로운 부분이라네, 히로. 한국은 고대 전략을 따르고 있지. 진정으로 강한 자는 자신의 힘을 드러낼 필요가 없다. 그들은 과소평가받는 것이 더 낫다고 믿고 있으니까. 그는 보드에 썼습니다. 전략적 모호성. 진정한 능력을 비밀로 유지함으로써 한국은 이점을 얻습니다. 잠재적 적들은 자신들이 실제로 무엇과 대면하고 있는지 모르죠. 수업 후 저는 한국계 미국인 학생 중 한 명인 지훈에게 다가갔어요. 그는 2차례의 강의 내내 조용했답니다. 제가 물었어요. 이 모든 게 사실이야? 한국이 정말 이렇게 강력한 나라였어? 지훈은 대답하기 전에 잠시 절 바라봤어요. 우리 할아버지는 한국 군대에 계셨어. 그는 그것에 대해 많이 이야기하지 않으셨지만 항상 한 가지를 말씀해 주셨어. 우리는 그림자 속에서 더 강해진다. 이제는 무슨 말씀인지 알 것 같아. 함께 교실을 나서며 이것이 단지 한국에 관한 것만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는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리고 겉으로만 판단하는 게 얼마나 큰 잘못인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다음 주 스미스 교수님은 특별한 손님이 수업에 오실 거라고 알려주셨어요. 오늘은 한국의 군사 문화에 대해 직접 경험한 분에게 배울 것입니다. 의자에 똑바로 앉았습니다. 한국의 숨겨진 힘에 대한 2번의 수업 후 더 많이 배우고 싶었답니다. 문이 열리고 짧은 금발 머리의 여성이 들어왔어요. 그녀는 단순한 파란색 블레이저를 입고 있었고 오른쪽 눈썹 위에 작은 흉터가 있었죠. 여러분, 안나 포터 씨를 환영해 주세요. 스미스 교수님이 말했습니다. 그녀는 전 세계 분쟁 지역에서 보도했고 한국에서 몇 년간 살았던 기자입니다. 포터 씨는 우리에게 미소를 지으며 가방을 내려놓았어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예상보다 깊었고 자신감 있었습니다. 포터 씨는 그녀가 방문한 다른 나라들과 한국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부분을 공유할 겁니다. 스미스 교수님이 교실 뒤쪽 자리에 앉으며 설명했어요. 제가 처음 한국에 갔을 때 포터 씨가 시작했어요. K-팝, 비디오 게임, 화장품에 열광하는 나라를 기대했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도 있었죠. 그녀는 밝은 간판과 유행을 따르는 젊은이들로 가득한 서울의 번화가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가 빗속에서 훈련하는 군인들의 새로운 이미지로 넘기며 계속했어요. 하지만 그 화려한 표면 아래에는 완전히 다른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가 우리에게 더 가까이 다가왔어요.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중 자국이 침략당할 경우를 대비해 훈련해 본 적이 있는 분이 계신가요?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저도 물론 그런 적이 없었죠. 한국에서는 모든 사람이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있습니다. 그녀가 말했어요. 아이들은 학교에서 비상훈련을 합니다. 어른들은 가장 가까운 대피소가 어디인지 알죠. 거의 모든 남자가 군 복무를 했고 그 후에도 예비군으로 몇 년간 계속 훈련합니다. 그녀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이 모두 방독면을 착용하는 연습을 하는 사진을 보여주었어요. 하지만 가장 놀라운 것은 포터 씨가 말했습니다. 한국인들이 두려움 속에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 믿을 수 없는 힘을 구축하면서도 여전히 삶을 즐깁니다. 콘서트에 가고 친구들과 어울리고 여러분처럼 꿈을 줬습니다. 저도 모르게 의자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이건 제가 상상했던 한국의 삶과는 너무나 달랐답니다. 어느 날 한국 전쟁을 겪은 노인을 인터뷰했습니다. 포터 씨가 계속했어요. 그는 가족이 집을 떠나야 했을 때 아이였죠.
한국의 군사적 준비에 대해 물었을 때 그가 한 말은 절대 잊을 수 없을 겁니다. 우리는 한 번 나라를 잃었어.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거야. 교실은 완전히 조용했어요. 평소에 꼼지락거리던 학생들조차 가만히 있었죠. 이 문장, 우리는 한 번 나라를 잃었어.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거야. 이것이 한국을 이해하는 핵심입니다. 이건 단순한 군사 전략이 아닙니다. 국가가 스스로에게 한 약속이죠. 포터 씨는 한반도 지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서울, 한국의 수도는 북한에서 단 56km 떨어져 있습니다. 그녀가 짧은 거리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그건 여러분 중 많은 사람들이 학교에서 집까지의 거리보다 가깝습니다. 여러분의 집에서 그렇게 가까운 곳에 적대적인 나라가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것을 상상해 보려 했어요. 일본에 있는 제 고향이 갑자기 매우 안전하고 위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고 느껴졌습니다. 한국인들은 이 취약점을 강점으로 바꿨습니다. 포터 씨가 계속했어요. 그들은 준비되지 않을 여유가 없죠. 그래서 지구상에서 가장 준비된 국가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사진 한 장을 보여주었어요. 벚꽃나무 아래에서 소풍을 즐기는 한국 가족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지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주변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 권리죠. 종이 울렸을 때 너무나 아쉬웠어요. 우리가 개인 물품을 정리하는 동안 스미스 교수님이 발표했습니다. 내일은 다른 나라들이 한국의 안보 접근 방식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논의할 것입니다. 한국에 대한 마지막 수업을 위해 스미스 교수님은 교실을 재배치했어요. 책상줄 대신 의자들이 원형으로 놓여 있었죠. 자리를 찾으며 보드에 쓰여진 글이 눈에 띄었습니다. 전략적 맹수. 안녕하세요, 여러분. 모두가 자리에 앉자 스미스 교수님이 말했어요. 오늘은 한국의 군사 전략과 그것이 세계에 의미하는 바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원형으로 둘러앉은 학생들을 둘러보니 모두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듣고 싶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평소에 수업 시간에 졸던 학생들조차 이제는 완전히 깨어 있었죠.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왜 대부분의 나라들이 오랫동안 한국을 과소평가했다고 생각하나요? 여러 명이 손을 들었어요. 스미스 교수님은 엘레나를 지목했습니다. 한국 전쟁 이후 한국이 너무 가난했기 때문인가요? 그녀가 말했어요. 스미스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이유일 수 있지. 국가들의 첫 이미지라는 것은 바꾸기 어렵다네.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1950년대 한국을 생각해. 파괴되고 외국 원조에 의존하던 모습 말일세. 그는 다른 학생인 마커스를 지목했어요. 마커스가 물었습니다. 한국이 과소평가되길 원해서인가요? 포터 씨가 말씀하신 숨겨진 호랑이처럼요. 스미스 교수님이 미소 지었어요. 한국은 우리가 전략적 모호성이라 부르는 것을 실천해왔지. 그들은 의도적으로 자신들의 능력 일부를 비밀로 유지해왔네. 그때 지훈이 손을 들었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한국은 그저 미국의 지시를 따르기만 할 뿐 자체적인 전략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기도 해요. 스미스 교수님이 감명받은 표정으로 말했어요. 정확히 맞았어. 많은 나라들이 한국을 단지 미국의 동맹국으로만 보지 자체적인 목표와 계획을 가진 독립적인 전략적 주체로 보지 않는다네. 제가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전략적 맹수는 무슨 뜻인가요? 보드를 가리키며 물었어요. 스미스 교수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아, 히로군. 그건 오늘의 주요 주제로 안내하는 완벽한 질문이군. 그는 우리 원의 중앙으로 걸어갔어요. 군사 전문가들이 한국의 진정한 능력을 발견했을 때 그들은 이 나라를 묘사할 새로운 용어가 필요했지. 그들은 한국을 전략적 맹수라고 불렀네. 겉으로는 정상적으로 보이지만 내부에 엄청난 힘을 숨기고 있는 국가 말일세. 자, 스미스 교수님이 중앙으로 돌아오며 말했어요. 한국의 접근 방식이 왜 세계 나머지 지역에 중요한지 논의해 볼까요? 그는 하나의 질문이 있는 슬라이드를 보여주었습니다. 비핵 국가가 핵강대국에 맞설 수 있을까? 스미스 교수님이 설명했어요. 최근까지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불가능하다고 말했을 거야. 그들은 핵무기가 없는 나라는 결국 핵을 가진 나라들에게 굴복할 수밖에 없다고 믿었지. 그는 색다른 말들이 있는 체스판을 보여주는 새 슬라이드로 넘겼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냈네. 기술, 효율성, 그리고 사회 전체의 준비를 통해 우리가 비핵 억제력이라 부르는 것을 달성했어. 다른 방식으로 너무 강해져서 핵 위협이 그들에게 통하지 않게 된 거지. 한국은 하나의 접근법에만 의존하지 않아. 그들은 함께 작동하는 여러 층의 능력을 구축했지. 적이 그들을 위협한다면 한국은 그들의 시스템을 무력화하고 발사 기지를 파괴하며 자신들의 영토를 보호하고 반격할 수 있어. 모두 동시에 말이야. 상상해보려 했어요. 수십 년 동안 준비하고 침묵 속에서 힘을 키우며 가장 강력한 무기조차 뚫을 수 없는 방패를 만든 나라를 말이죠. 스미스 교수님이 목소리를 진지하게 바꾸며 말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교훈은 무기나 기술에 관한 것이 아니라 결단력에 관한 것이네. 그는 천천히 우리 원을 돌며 우리 각자를 바라보았습니다. 한국은 작은 나라라도 충분히 결단력이 있다면 위험한 세상에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네. 위협이나 괴롭힘이 아닌 인내와 혁신, 그리고 깨지지 않는 의지를 통해서 말이야. 스미스 교수님이 말하는 동안 처음 수업 날, 한국을 약하고 의존적이라고 무시했던 제 자신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생각했어요. 부끄러웠지만 배운 것에 감사했답니다. 마지막 과제를 내주겠네. 한국처럼 겉보기보다 더 강하거나 전략적일 수 있는 다른 나라를 조사해 보길 바라네. 한국에서 했던 것처럼 표면 너머를 살펴보게. 수업 후 다른 학생들이 나갈 때까지 기다렸어요. 보드를 지우고 있는 스미스 교수님에게 다가갔습니다. 교수님,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첫날 제가 한 말에 대해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한국에 대해 무례했어요. 스미스 교수님이 돌아서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히로군, 사과할 필요 없네. 자네의 질문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배울 수 있는 완벽한 기회를 주었어. 제가 말했어요. 오래된 정보와 고정관념의 근거에 한 나라 전체를 판단한 것이 마음에 걸립니다. 스미스 교수님이 미소 지었어요. 그것이 바로 내가 모두가 배우길 원했던 교훈이네. 국제관계에서도 삶에서도 우리는 겉모습이나 선입견으로 다른 이들을 평가해서는 안 되지. 교실을 나서자 복도에서 기다리는 지훈이 보였어요. 그가 말했어요. 몇 명이서 마지막 과제를 위한 스터디 그룹을 시작하려고 해. 함께 할래? 미소 지었어요. 당연하지. 난 베트남을 조사해볼까 해. 너는? 지훈이 대답했어요. 핀란드. 러시아 옆에 살기 위해 흥미로운 전략을 개발한 작은 나라지. 함께 도서관으로 걸어가며 불과 며칠 만에 얼마나 많은 것이 바뀌었는지 깨달았습니다. 한국에 대해 알게 된 것뿐만 아니라 제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도 달라졌죠. 전략적 맹수의 교훈은 영원히 제 마음에 남을 것입니다.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고 항상 더 깊이 보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사연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사연에 대한 댓글 남겨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 행복이 가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